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우전과 미국,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쿠르스크에서 포위된 나토 용병, 빚더미 미국, 캐나다와 그린랜드 자원을 약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탈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붕괴되는 이유, 나토도 역시 해체될 겁니다. 먼저 프랑스 르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르팽이 프랑스 TV에 나와서 루마니아 사태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루마니아의 민주주의를 박탈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 조르제스크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자격을 박탈했죠. 이것은 유럽 전체가 퇴행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유가 이 유럽 국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선거를 이용하고 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몰도바가 대표적이죠. 이 몰도바 같은 경우 EU가 개입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러시아에 훨씬 많은 해외 부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만장의 이제 부재자 표마를 할당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서유럽 쪽에 있는 몰도바 주민들, 이들에게는 마구 이제 뿌렸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승패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몰도바 내에서 선거에서는 친러 측이 이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EU가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 이 국민적인 저항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아예 친러 측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렸죠.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역행이자 동시에 이 유럽의 어떤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유지될 수 없다. 결국 이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르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제 대한정당 AfD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AfD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립 정권 구성에 이제 AfD를 끌어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무조건 절대로 너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을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은 투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도록 만드는 수단을 구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선거 투표에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리스트가 바로 그 점을 이제 르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백악관을 방문한 이제 나토 사무총장 이 르페가 있는데 이 옆에서 이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덴마크는 나토 소속 국가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도 합병하겠다. 그리고 이 그린란드는 빼앗겠다. 이제 군사적으로 빼앗겠다. 이런 암시까지 한 거죠. 야, 덴마크가 200년 전에 배를 한 척 보내서 그린란드를 점령하고 여기는 내 땅이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배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유럽 입장에서 그리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놀라운 이제 이 발언들인데 이런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물론 아직은 이제 이 트럼프 정권의 허니문 기간입니다. 캐나다나 유럽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직은 안은 없겠죠.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 사무총장으로서 나토 소속국의 영토를 빼앗겠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권 자체, 국권 자체를 아예 빼앗고 없애버리겠다. 미국이 합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인들이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일랜드 언론인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자 나토 수장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자, 이 비굴한 표정입니다. 이 얼굴한 표정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정. 제가 이 표정에 대해서 좀 이런 글을 썼는데 서구 백인들에게는 흔한 표정이지만 백인들조차 끔찍스럽게 혐오하는 표정입니다. 위선, 가식, 비굴함, 허위, 때로는 오만함이 얼굴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전부 구라야. 이것을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얼굴이 입체적이지 않고 이제 평면적이고 납작하죠. 이런 표정을 흉내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한가발은 좀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정하고 한가발의 이 표정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식적인 표정이죠. 백인들조차 이런 표정을 끔찍스럽게 혐오합니다. 자, 이 프랑스에 있는 이제 아르노 베르트랑이 이 트럼프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린란드와 캐나다 이것을 합병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토 사무총장이
침묵을 했다. 아무런 반대 의견도 표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오히려 아첨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를 칭찬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유럽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 합병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나토 사무총장이 이것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한 울타리입니다.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국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 것인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타당한 건지. 어쨌든 국제적으로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뺏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더 많은 군대를 보내겠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군 기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결국 군사적으로 이렇게 빼앗는 거죠.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덴마크 땅보다 미국 땅이 되는 게 좋죠. 그리고 미국은 그들에게 많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 캐나다 자원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있으면은 이제 뭐 채굴권 이런 것을 사겠죠. 몇십 년 동안 채굴을 한다. 그런데 땅 그리고 이제 자원 이것은 여전히 캐나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캐나다를 합병하면 어떻게 되는가? 캐나다 정부 소유권이 그대로 미국 정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영화합니다. 여기저기 이제 에너지, 뭐 석유든, 뭐 철광석이든 이런 광산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미국 정부가 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 이렇게 민영화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돈을 받을 겁니다. 이것으로 정부 이제 공적 부채를 이렇게 탕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그린란드나 캐나다 이것을 노리는 거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 이 채굴권, 개발권을 이렇게 팝니다. 그 이제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캐나다 국민들에게 얼마 정도 돌려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뭐 가구당 몇만 불, 뭐 5만 불인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작은 인구가 거기에 살고 있죠. 캐나다는 그래도 한 3천 몇백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꿀꺽하는 거죠. 그리고 가구당 뭐 몇만 불 집어줘봐야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죠. 결국 이 그린란드나 이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것을 미국 정부 소유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영화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 이 약탈적입니다. 해적질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해서라도 공적 부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해적질이죠. 제가 여기에 동의하는가, 뭐 동의하고 말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뭐 해적질도 하겠다. 지도자가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캐나다 뭐 3천 몇백만이 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글쎄요. 저는 뭐 전쟁 이외에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과 관련돼서 뭐 갑자기 이 방송이 생각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곤잘로 리라죠. 우크라이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눌랜드와 이 젤렌스키 정권 이들의 본질을 비판하는 방송을 과거에 이제 한 2년 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뭐 가장 디테일하고 정확한 내용이 아닌가. 이 서구와 미국이 진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무엇을 노렸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부패한 상태로 두는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 나라를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패한 상태로 두면은 자원을 약탈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이것이 글로벌리스트가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지도부가 부패하면은 외세가 들어와서 한국의 알짜배기 재산을 빼가는 데 용이한 거죠. 왜냐하면 부패한 세력에 떡고물만 조금 던져주면 됩니다. 그들은 이 10이라는 떡고물을 외국에서 받아먹고 한국 내에 있는 50을 팔아먹게 됩니다.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은 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약탈합니다. 뭐 과거에는 직접 침공해서 빼앗았지만 현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부패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 서구는 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부패한 상태로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푸틴 정권이 들어서고 이 러시아는 개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깨끗한 나라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발전이 없고 국민들은 가난 속에 신음을 하고, 그리고 올리가크들은 엄청난 돈을 벌여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렇게 빼돌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비하인드에 미국과 서유럽이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눌랜드 이들은 서구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의지대로 이제 개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떼어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 슬라브족이 함께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서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가능하다면 해체하고 불가능하다면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이제 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곤잘로 리라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공적 부채. 이 코비드가 이제 결정적입니다. 이때부터 기울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21트리언, 21조 달러 정도입니다. 이때부터 4년 동안 무려 이제 50%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3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지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한 10조 달러 정도를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져보니까 캐나다, 그린란드, 야, 이 나라를 빼앗고 이 자원 소유권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이것을 민영화하면은 최소한 뭐 한 7조 달러 정도는 이렇게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 이제 전체 몸집 자체가 커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일단 로우전으로 세계의 어떤 질서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너무나 빠르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군사적으로 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나 중국, 물론 뭐 러시아가 중국만큼 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덩치 크고 깰 수 없는 존재로서, 단단한 존재로서 이렇게 우뚝 섰다,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미국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국제 질서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살기 위해서 이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먼저 몸집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목표하에 해적지를 결심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 관련돼서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중국을 배신했다, 이 리카싱이. 그런데 이 리카싱은 이 글로벌리스트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기 재산은 런던으로 빼돌리고 이렇게 있죠. 이게 과연 뭐 홍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국 기업이라고 부르긴 힘들죠. 어쨌든 이 리카싱은 파나마 운하 이제 경영 운영권 이것을 미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를 배신한 거다. 이래서 뭐 중국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홍콩의 이제 CK 허치슨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파나마는 미국의 리저널한 나와바리입니다. 여기서 미국 정부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이 중국 정부가, 중국 해군이 파나마 운영권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리지오널, 지역권, 어떤 권역입니다. 이것이 중요성입니다. 자, 이 북아메리카 그리고 중남미, 이것은 미국의 나와바리입니다.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이제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서 무언가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바로 앞마당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논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적용이 되는 거죠. 러시아 나와바리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기로 이제 트럼프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체면은 살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빼올 수 있는 것은 빼와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트럼프는 30일 휴전을 제안했습니다만 일단 푸틴은 노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는 뭐 그린란드 캐나다 합병 루테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루테는 비굴하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루테는 오늘 이제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이것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나토 가입 꿈, 이것은 끝났습니다. 루테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테가 이제 워싱턴 DC 와서 트럼프를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유럽과 이제 러시아의 관계는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가 비밀리에 리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리트의 발언을 보면은 트럼프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것 같다. 나토 관계자들은 이 갈등은 이제 끝날 것이고 그리고 자금 세탁 작전은 끝났다. 이런 운명을 받아들일 거다. 이 루테는 소로스 소유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시인한 거죠. 이후 나토 관리들은 트럼프 행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 트럼프는 30일 휴전하겠다. 뭐 엉터리 같은 거죠. 그런데 푸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노합니다. 예스할 필요가 없죠. 전쟁은 러시아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고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푸틴이 미국에 한 이야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외교적인 언어를 벗겨내면은 그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이거다. 아, 트럼프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참 감사하다. 이 트럼프 미국이 이제 러시아 입장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도 평화 사랑하고 이제 우리도 평화를 사랑한다. 그런데 당신들이 제안한 방식은 평화로 이르는 길이 아니다. 평화로 갈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0일 휴전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계속 집어주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군은 재무장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는 웃기는 이야기고 과거에 많이 써먹었던 수법이야. 이제 진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안 그것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공을 다시 미국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만 러시아에 지금 뭐 제재를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언급한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미 브릭스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은행업에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한다. 일부 이제 금융거래나 무역거래가 이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우회로를 찾게 될 겁니다. 결국 미국의 이런 제재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유럽 역시 제재안을 새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해봐야 별다른 이제 피해를 러시아에 끼칠 수가 없죠. 어쨌든 뭐 CBS 뉴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야, 푸틴이 평화를 막고 있다. 그래서 제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발표했습니다. 자, 이 푸틴의 생각. 이것은 뭐 푸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일간의 휴전이 아니라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의 안보적인 우려가 담겨져야 된다. 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자, 푸틴은 기본적으로 평화로 가야 된다. 여기에는 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질적인 내용 이번에 가져온 것은 평화를 위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 나토는 우크라이나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건 뭐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화, 탈나치화, 결국 젤렌스키 정권과 주변의 일당들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사용 지역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 그리고 동부 러시아 사용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결정하면 해야 된다. 이미 뭐 4개 지역은 병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데사나 다른 지역, 이제 러시아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이곳은 결국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로의 합병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푸틴이 노리는 거 장기적으로는 저는 결국 이 더 많은 이제 지역을 합병을 하는 거, 결국 노보로시아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서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이제 우크라이나가 비무장화되고 탈나치화된다. 이때는 이 주민들의 이런 자율적인 의견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군을 집어넣으려고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푸틴은 이제 생물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EU는 추가적인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EU 뭐 공산주의 국가가 어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서유럽이 공산화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마스크도 뭐 이런 것을 풍자해서 이렇게 리트윗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암체워르드가 이제 좋은 글을 썼는데 푸틴 대통령은 오늘 휴전 제안에 대해서 매우 능숙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휴전에 합의할 거다. 우크라이나를 재무장시킬 시간을 주는 휴전.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상당히 좀 놀라운 내용인데. 자, 이 지금 쿠르스크에 포위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우려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제가 이것은 트럼프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적으로 미국인들,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미국의 일반인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생명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생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수천 명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자,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엄청난 학살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에게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소. 자, 이 끔찍한 전쟁은 멈춰야 된다. 휴전안을 받아들여 달라. 지금 뭐 수천 명이 고립되어 있고 완전 포위되어 있다. 신이여 그들을 보살펴 달라. 이런 읍소를 했습니다. 이걸만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 이게 쿠르스크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럴까? 그렇지 않죠.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읍소에 대해서 뭐 푸틴은 당연히 거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구는 그동안 수없이 기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초기입니다. 로우전 초기 키예프를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서구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군을 후퇴해라. 이것이 평화협상 조건이었습니다. 푸틴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쫙 뺐습니다. 쿠르스크 주변 지역, 체르니브 이쪽에서 쫙 뺐죠. 그리고 젤렌스키는 배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읍소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돈바스와 진영과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붙었습니다. 2014, 2015년 이렇게 전쟁을 했죠. 이 돈바스 쪽이 이제 초기에는 이겼습니다. 이때 이 메르켈이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다. 이제 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돈바스 진영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휴전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읍소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간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폭탄을 날렸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푸틴은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쿠르스크는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푸틴은 특별히 이 쿠르스크 내에 들어온 체포된 국제 용병들, 이들은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문제에 이제 매우 강경합니다. 많은 이제 러시아 일반 민간인도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빅서지는 미국인입니다. 이 대통령 각하 유감스럽게도 러시아는 이제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좋게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하로바는 지금 이제 쿠르스크에 포위된 수천 명의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 그리고 국제 용병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한다. 당신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 용병들을 처리하겠다. 자, 지금 서구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이 쿠르스크에 어느 정도의 국제 용병이 있는가? 말이 좋아 국제 용병이지 미국과 서구 정부가 이제 바이든 정권 때 보냈죠. 실제 군인들을 퇴역시킨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쿠르스크 침공 초기입니다. 이때 국제 용병이 한 15% 정도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이제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러시아 땅을 침공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국제 용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폴란드인, 영국인, 프랑스인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인, 호주인, 뭐 각국에서 온 국제 용병들이 여기에 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초기부터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르스크에 한해서 이 가장 최전선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이렇게 참호에 이렇게 배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쿠르스크 내에서 약간 이제 후방에 해당되는 곳, 뭐 병참 기지겠죠. 여기에 주로 이제 이 국제 용병들이 몰려서 뭐 포를 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들이 이 러시아 군의 이제 화망에 갇혀서 이렇게 고립되고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타스 통신에서 이런 기사도 올랐습니다. 이 영국이 오데사 이 조차권 뭐 이런 것을 젤렌스키로부터 얻었다. 이것은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젤렌스키는 계속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 오데사를 이제 영국에 넘기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홍콩처럼 조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군사기지, 항구 이것의 운영권을 영국에 넘기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군이 오데사에 온다. 이것을 러시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그 경우는 오데사를 완전히 먹어야 됩니다. 뭐 러시아의 이 완전히 뭐 의무죠, 의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어쨌든 젤렌스키는 뭐 영국과 이런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노보로시아를 획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전쟁 없이 하는 게 낫죠. 자, 일단 4개 지역을 합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휴전화 만들고 결국은 이제 평화조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무장 해제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주민 자치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에 의해서 러시아 병합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이 경우는 다른 노보로시아 지역은 러시아가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러시아가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도 중립 그리고 탈무장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러시아에 또다시 도전한다면 이쪽까지 무너뜨려야 되죠. 그리고 이 르보프 지역, 갈리시아 지역 이쪽은 폴란드에 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떼주면은 폴란드 내에서 한 200년 동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거죠. 자, 그리고 맥그리거 대령이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은 크로멜이 필요하다. 자, 지금 영국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혁명적인 지도자, 체제 파괴자, 실패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재편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영국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지배계급은 부패하고 현실 감각이 없으며 지도력이 없다. 대량 이주, 경제적 실패, 취약한 리더십으로 정치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영국은 오데사를 노릴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 자기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로멜이 등장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영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910년대 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었는가? 뭐 이들이 바로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인종 청소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 쫓겨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독일인들이 많은 영역에 이렇게 이제 퍼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큰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도 뭐 여기 일부가 있지만은 다 쫓겨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보로시아가 복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윌슈라이버의 이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쟁 초기에 자, 일단 우크라이나군과 나토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이들이 과연 쿠르스크에 들어올 것인가? 이것은 뭐 러시아 측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러시안들은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끌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여기서 이제 불가마를 만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 나토 용병을 철저하게 파괴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그동안 여기서 뭐 글자 그대로 대량 학살이 벌어진 겁니다. 나토군,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초토화되었죠. 막 지금까지 한 7만 정도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은 한 3천 정도도 되지 않을 겁니다. 거의 한 20대 1 정도의 비율로 우크라이나 측이 희생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르스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빅서지는 뭐 이런 걸 올렸는데 여러 영상이나 사진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대패당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가 이제 불가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렇게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이제 서구 용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 마리우폴이죠. 아조프스탈에서 한 3,500에서 5,000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서구 용병들, 나토 교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병대 최정예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아조프스탈 지하에 있었을 때 푸틴은 이들을 다 이제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항복을 권했죠. 그리고 투항하고 그들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쿠르스크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항복을 하더라도 테러리스트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서 나갈 확률이 대단히 낮죠. 이런 사정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 휴전을 서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빅서지 이제 뭐 끝났다. 기계화 부단의 이제 잔존 병력이 포탄을 두들겨 맞으면서 도망치고 있다.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면서 이 장비들이 파괴되고 있는 영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태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의 어태컴스를 줬나? 한 500발 정도 줬다. 한국에 있는 것도 갔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루머도 있었죠.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다 보낸 겁니다. 이 500발이면은 미국은 제대로 된 어태컴스를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이제 꼭 필요한 것만 두었겠죠. 일단 다 줬는데 500발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실패했다는 겁니다. 일단 쏘면은 한 90% 정도는 전자전 장비에 의해서 3000%로 빠집니다.
지금까지 어태컴스가 러시아 측에 이 유효한 사격을 한 것,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0여 건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뭐 젤렌스키가 거짓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좀 꼽을 쳐뒀겠죠. 한 100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태컴스는 정말 과장된 무기입니다. 이 어태컴스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이 궤도가 낮고, 자, 이런 무기를 이미 우크라이나는 600여 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토치카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토치카가 어태컴스보다 못한 것은 정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 토치카가 더 뛰어납니다. 요격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600여 발 이것도 다 파괴되고 그리고 실패하고 요격당했습니다. 어태컴스는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지금까지 유효한 사격을 한 것은 뭐 기억을 떠올려도 10여 건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측은 러시아 측을 심각하게 때릴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이제 토마호크가 있습니다만 이 토마호크는 아주 요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죠. 결국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직 뭐 유럽이 재무장하고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